안녕하세요. 디지털 통상회의의 7조 발표를 맡은 가톨릭대 박민주입니다. 저희는 오늘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사물 인터넷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국제 간 비교 분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 조는 총 6명으로 조장은 나정엽 하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자료조사는 구본준, 김동윤, 나정엽, 박소연 하구님이, PPT 제작은 박민서 하구님이, 그리고 발표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를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하는 시대인 지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사물 인터넷 활용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띵스 IoT 혹은 머신 투 머신 M2M이라고도 불리며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의 개인 유무와 상관없이 사물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보다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사물 인터넷은 센싱 기술, 네트워킹 기술 및 인터페이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생활가전, 공공안전, 보건의료, 산업,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 인터넷 기술이 활용되면서 제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사물 인터넷의 효용과 부가가치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 생성되고 축적된 비정형 정보가 빅데이터 분석 기술 및 인공지능과 결합되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개별 소비자와 기업의 사물 인터넷 사용 증대는 관련 기기 오작동이나 보안 침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탈취 수준을 넘어 이용자에게 생명, 안전 위협 등 물리적 위해까지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가 해킹될 경우 차량의 구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타의로 조절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으며 동일 모델 자동차의 운전자 및 동승자도 잠재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체계적 위험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미국과 한국 각국의 사물 인터넷 제도와 정책이 지닌 산업 촉진 요소와 규제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물 인터넷 제도와 정책이 통상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현지화 측면에서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미국과 한국 각국의 사물 인터넷 관련 제도와 정책이 산업 촉진 요소와 규제 요소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연방통상위원회, 연방통신위원회, 상무부 그리고 국토안보부가 사물 인터넷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외 기관이 고유 업무와 관련한 사물 인터넷 투자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합적인 국가 전략보다는 해당 부처나 기관별로 필요한 실무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과 제도의 전반적 산업 촉진 요소와 규제 요소를 살펴보자면 첫째, 국방부, 국토안보부, 에너지국 등 미 연방정부 기관의 주도하에 반도체, 센서 등 제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둘째,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련 정책 개편과 투자로 사물 인터넷 기술의 개발과 현실 적용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 정부는 소비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소비자의 정보 보호를 위한 투명성과 통제를 강조하는 법안이 연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방금 언급한 미국의 정책과 제도의 기조는 자국 내 사물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물 인터넷 산업의 규제로 작용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보의 보안, 기술의 표준화와 같은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정책을 펼치는 여러 주체 간 역할의 조정이 필요해졌으며 둘째, 사물 인터넷 분야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제도의 부재에서 오는 법적인 공백은 소비자들의 사물 인터넷 사용을 꺼리게 만들고 셋째, 포괄적인 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각 영역별로 규제를 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물 인터넷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물 인터넷에 대한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규제기관인 연방통상위원회에서 발표한 사물 인터넷 발전 명함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보면 데이터 보안, 데이터 최소화, 정보 고지와 선택의 원칙을 지켜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에 특화된 정보 보호 법률보다는
일반적인 정보 보호 법률이 소비자를 좀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보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보안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부터 기업에게 사물인터넷 장치의 보안 구축, 직원들의 보안 교육, 심층된 방어 체계와 데이터 보호 보장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방통상위원회의 규제 방침은 정보 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사물인터넷 산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토안보부에서 발표한 사물인터넷 보안을 위한 전략적 원칙 버전 1.0 역시 사물인터넷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접근 방법과 권장 사례들에 초점을 맞추고 관계자들이 사물인터넷 기기와 시스템을 설계, 제조, 사용할 때의 책임감 강화와 리스크에 대한 보안 관련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물인터넷 생태계 전반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신중한 상호 연결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물인터넷 산업의 혁신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방통상위원회와 국토안보부의 입장들은 일종의 정보보호 규제로 작용한다는 점과 기업들의 전반적인 사물인터넷 보안에 대한 개발과 유지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의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사물인터넷 성장의 정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외 주요 규제 기관에서는 슬라이드 하단의 각주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사물인터넷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 부처로서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이동통신사와 단말업체가 사물인터넷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및 서비스 중심의 중소기업이 사물인터넷 산업 분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책과 제도의 전반적인 사물인터넷 산업 촉진 요소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 부처와 지자체 및 기업 등 범부처적 민간 협력을 통한 합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2017년 의료, 복지, 교통, 환경, 국방, 안전 등 12개 분야에서의 세부 대응 계획을 제시하고 셋째, 이동통신사와의 협력이 증대되면서 전문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한국 내 사물인터넷 산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반면 다음의 3가지 요소는 사물인터넷 산업 성장의 규제로 작용하였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사업 제한 정책이 디바이스와 서비스 분야에 집중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운영체제, 전용 네트워크 등 다른 분야의 사물인터넷 발전을 미흡하며 둘째, 사물인터넷 산업에 대한 기준의 미비로 사물인터넷 신규 서비스의 합법성을 부여하지 못하였으며 과도한 업격성으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렵습니다. 셋째, 사물인터넷 기기의 오작동에 의한 물리적 위협을 포함하여 여러 사이버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검증 체계나 보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규제 완화는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한국 내 사물인터넷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물인터넷에 대한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와 산업 인프라 및 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 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분야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자동차 신시장을 선도하고자 고해상도 카메라, 레이더 등 자동차 구대 핵심 부품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통신 및 보안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와 핵심 부품의 수입 의존 등 사물인터넷 시장에서의 한국의 약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사물인터넷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이 식별 정보와 비식별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 의료법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정보와 개인이 사물을 활용할 패턴 등의 개인정보와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그리고 유출 시 정보 주체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신원, 사상, 의료 정보 등의 정보가 식별 가능한 형태로 전송되거나 가공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는 소비자들에게 정보의 보안과 관련하여 신뢰를 높여준다는 점에서 사물인터넷 시장의 활성화 요소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의 규제는 헬스케어 산업이나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 사물인터넷 산업의 성장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도 작용합니다. 앞서 살펴본 미국과 한국의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과 제도를 보면 미국은 정책 주관 부처가 여러 곳인 반면 한국은 한 부처가 정책을 주관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두 국가 모두 사물인터넷 산업의 성장을 위해 공통적으로 사물인터넷의 보안과 관련하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 산업에서 정보의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보다 정보 보호에 대해 더욱 많은 비중을 두고 이러한 규제와 활성화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한국은 그보다는 사물인터넷 기술의 개발과 공공부문 사물인터넷 활용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두 국가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 관련 제도와 정책이 통상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즉 프라이버시 규제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이용에 대한 제한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AI 이용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기에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국내의 규제 수준 강화가 국외 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조치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국내 규제와 차별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은 식별 정보뿐 아니라 비식별 정보에 대한 사전 동의도 요구한다는 점에서 식별 정보와 비식별 정보에 대한 규제 수준은 비교적 높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개인정보 법률에는 신용정보 분야에서만 자동화 평가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를 규정하고 알고리즘 의사결정 또는 자동화된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반면 미국의 법률안에는 모든 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알고리즘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마냥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데이터 현지화 측면입니다. 데이터 현지화는 오늘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상거래 및 서비스 제공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중 하나로 기업이 국내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현재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사이버 안보, 공공서비스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보호, 국내 ICT 산업 보호를 이유로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현지화, 즉 그 나라의 공권력 안에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가파와 같은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장애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는 사물인터넷 산업에서 일종의 무역 장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에서의 여러 난제는 대파, 싱가포르, 호주, DEA 등과 같이 새로운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CPTPP의 전자상 거래에서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예외 조치를 허용하면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하고 사업 수행 조건으로 당사국 컴퓨팅 설비 이용 및 설비 현지화 요구를 금지하는 의무 규범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물인터넷의 정의와 동향,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중점으로 사물인터넷 관련 제도와 정책의 산업 촉진 요소와 규제 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것들이 통상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정보의 보안이 사물인터넷 산업에서 핵심 이슈이자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사물인터넷 산업에서의 규제로서 작용할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 정책의 양면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측면과 더불어 데이터 현지화가 사물인터넷 산업의 글로벌 확산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데이터 현지화가 국외 기업이 한국 내 진출에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디지털 통상 관련 협상과 협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무역의 확산은 글로벌 통상에서 기회와 도전의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사물인터넷은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발전 단계에 놓여있는 산업으로서 향후 성숙한 시장이 형성되기까지 제도 차원의 문제점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물인터넷 산업의 혁신적 진보가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저해되지 않도록
새로운 글로벌 통상 규범의 마련을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사물인터넷 관련 지속 가능한 법과 제도의 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이 정립되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등 제도와 정책의 활성화와 규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7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